안녕하세요, 아콩입니다. 콩주들, 오늘은 도합 300만 뷰를 기록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제 코수술, 턱수술, 성형수술 브이로그 후속편을 들고 왔습니다. 저희 쫑이가 자꾸 그르렁그르렁 거려가지고 안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드디어 이제 제가 11월 27일인가에 수술을 했으니까 거의 한 4달이 되었네요. 4달 차에 드디어 Q&A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어때요? 지금 붓기가 완전히 다 빠졌죠? 이쁘죠?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턱 붓기는 한 6개월까지 간다곤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지금 진짜 주변 사람들도 다 탐내는 코가 되었답니다. 오늘은 그래서 Q&A 영상을 준비했고요. 인스타랑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올려가지고 많이 달리는 질문 위주로 준비했어요. 중복 질문들은 다 겹치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일단 저는 이렇게 항상 영상을 찍는 사람인데 코랑 턱만 고치면 진짜 이쁘겠다, 완벽하겠다 이런 댓글이 진짜 많았어요. 브이로그를 찍든 뭘 찍든 댓글을 사실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다 본답니다. 그래가지고 보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 되지만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화면에 비추어질 일이 많잖아요.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결정했고요. Q&A에 앞서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. 실리콘으로 했냐? 늑연골로 했냐? 비중격으로 했냐? 귀연골로 했냐? 이 재료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요. 일단 제가 한 수술은 늑연골 플러스 실리콘입니다. 수술 방법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비중격 강화 연장술을 사용했고 여기 있는 늑연골을 사용을 했어요. 여기는 갈비뼈 연골이 들어가 있고요. 이 밑에 인중에 연골들을 덧댔어요. 제가 약간 옆에를 보시면은 여기가 되게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, 옛날에는. 그래서 이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여기 연고를 덧대주셨습니다. 이제 코 수술 Q&A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언니 코 수술 만족해요? 어때요? 저는 진짜 정말 너무너무 만족합니다. 일단 비포 애프터 차이를 보면 네, 아시겠죠? 제가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되 그래도 이뻐지는 선에서 이렇게 얼굴을 완성해 주셨고요. 의느님 감사합니다. 예전보다 고급스럽고 성숙해진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코 자체가 이제 되게 선명해졌잖아요. 그래서 사진 같은 거나 영상 같은 걸 찍으면 예전보다 정말 잘 나오고요. 윤곽이랑 턱 같은 것도 제가 요런 데는 깎지 않았지만 여기를 빼서 밖으로 뺐어요. 턱이 너무 짧아가지고 얼굴이 되게 둥글둥글했다면 이제는 턱을 빼가지고 조금 더 갸름해 보이게 되었다.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성숙미, 세련미가 조금 더 업됐다? 그리고 만약에 코 수술하기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코 수술을 할 것 같아요. 물론 한 3일차까지 진짜 죽을 뻔했지만 너무 아파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돌려도 할 것 같아요. 너무 지금 만족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느낌일 뿐 여러분들한테 성형수술을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저는 만족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릴게요. 코 수술 후 만족도가 100%가 아니라면 어떤 점이 아쉬운가요? 저는 현재로서는 만족도가 100%에 가까운데 만약에 아쉬움을 꼽자면 붓기 때문에 한 달? 2달까지는 잠붓기가 남아있고 이러니까 그런 붓기 때문에 완벽한 모양이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는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진짜 수술하고 나면은 중안부가 엄청 길어져요. 아바타처럼. 왜냐면 여기 자체 붓기도 이렇게 붓고 여기 붓기도 이렇게 붓기 때문에 코가 이렇게 길어져요. 그런데 이게 붓기가 빠지면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. 수술 후 불편한 점은 저는 총 3가지가 있었는데요. 일단 코 팔 때. 코 다 파잖아요? 코를 팔 때 죄책감이 느껴져가지고 면봉을 챙겨 다녀야 한다는 점 한 2달 차까지는 지금은 손으로 합니다. 그리고 2주차까지 진짜 콧물이 질질질질 나와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틀 차까지는 코피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물로 바뀌면서 콧물이 질질질질 나오는데 이걸 계속 닦아야 돼요. 멸균 솜으로 거즈로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. 여기서 코 밑에가 다 헙니다. 그게 너무 쓰라리고 아팠어요. 그리고 시원하게 풀지를 못합니다. 코를. 한 달 차까지는 조심하셔야 돼요. 닦아야 돼요. 그냥 흐르는 거를. 3번째는 관리 받을 때 조심해야 된다. 경락 같은 거 받을 때 있잖아요. 턱끝을 주의해야 된다는 점.
점, 그리고 코 수술을 했을 때도 이 코 주위도 조심을 해야 돼요. 얼굴 이렇게 당기게 되면 코가 움직일 수도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불편했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3달 차가 되니까 뭐랄까 완전 원래 내 코였던 마냥 행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는 하는데 그냥 너무 편해요. 지금은 완전 내 코같이. 통증 같은 것도 거의 한 1주, 2주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거의 없어가지고 의사쌤이 3달 차를 제일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코가 가짜 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 부딪히지 않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. 가령 강아지가 이렇게 발로 치거나 이렇게 누군가의 팔꿈치로 부딪히거나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옛날 코보다 내 코가 높아졌으니까 이게 내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가끔 치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. 그리고 가끔 저희 쫑이가 강아지가 치기도 했고 이랬는데 특히 옆으로 치는 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코가 이렇게 휘일 수도 있기 때문에. 4번째, 콧구멍이 짝짝이가 됐다고 하던데 제 콧구멍은 원래 짝짝이였습니다. 네, 전 사진을 보여드리면 전에 콧구멍도 완전 짝짝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. 수술 전에 진짜 심했는데 이 정도면 조금 나아진 거고요. 완전히 대칭으로 잡지는 못한다고 해요. 코를 하게 되면 콧구멍이 예전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코가 높아지면 콧구멍이 더 커지잖아요? 길어지고. 그러다 보니까 콧구멍 짝짝이가 예전보다 더 심하게 보인다거나 그렇게 부각이 될 수 있다고 해요. 저는 예전에 짝짝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게 더 보완이 된 기분이라서 그렇게 뭐 짝짝이가 불편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. 전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려고 합니다. 재수술은 못하겠어요.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아 나도 콧구멍 짝짝이가 생길 수도 있구나, 부각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점을 꼭 유념하고 수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5번째, 코끝이랑 콧대 몇 미리로 하셨나요? 저는 자연스럽게 얼굴에 어울리는 정도로 제 이미지를 해치지 않게 이렇게 꼭 강조를 드려가지고 콧대는 3mm 정도로 높였고요. 코끝은 자가늪, 제 늪 연고를 사용해서 살짝 더 높였어요. 물론 실리콘 미리수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얼굴에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의사쌤이랑 실장님이랑 충분히 상담하시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. 대뜸 그냥 연예인 얼굴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 얼굴과의 조화가 가장 중요합니다. 병원 정보 알려줄 수 있나요?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. 내돈내산인데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요. 힌트를 몇 가지만 드리면 논현역 근처 병원이고요. 논현역 근처 병원입니다. 병원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인가요? 저는 손품을 진짜 많이 팔았어요. 손품 판 병원만 8개 정도가 됐고 손품이라는 건 바비톡, 강남언니 아니면 뭐 성형 카페 같은 데서 손으로 이렇게 찾는 거를 손품 판다 그래요. 이렇게 찾아가지고 8개로 추렸는데 직접 발품이라는 거는 제가 발로 성형외과를 직접 간 곳을 말해요. 그렇게 간 곳은 총 3곳이었어요. 가가지고 상담을 직접 받아본 다음에 최종으로 결정한 거는 일단 의사 선생님 경력, 상담할 때 느낌, 이 느낌이 무조건적으로 강요를 하는지 아니면 나한테 어울리는 이런 거를 찾아주시는지 그런 거 위주로 상담할 때 느낌을 많이 본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후기를 봤는데요. 이 후기가 그냥 후기가 아니고 비포 코가 내 코랑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지를 봤어요. 그 코가 얼마나 이뻐졌는지, 내가 원하는 추구미랑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보고 찾아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발품 팔았던 곳 3곳 중에서 수술한 곳 말고 다른 곳들은 좀 제 이미지랑 안 어울리는 엄청 높은 코를 강조하시거나 좀 피노키오 같이 높은 방버선 코를 이렇게 강요를 하시거나 이렇게 제 이미지랑 안 어울리는 코를 자꾸 강요를 하시길래 그냥 계약금 안 내고 나왔습니다. 저는 크리에이터라서 갑자기 이미지가 변해버리면은 우리 콩주콩자들한테 너무 이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저도 지금 제 얼굴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이뻐지고 싶었던 거지 너무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싶진 않아가지고 제 이미지를 최대한 보존시킬 수 있는 병원을 선택했어요. 일단 제가 옛날엔 콧구멍이 좀 보였거든요. 앞에서 콧구멍이 안 보이게 그리고 좀 더 세련미가 돋보이게 고급미가 돋보이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제가 들고 간 사진은 신세경, 카리나 너무 말하면서도 좀 염치가 없는데 신세경님, 카리나님 들고 갔습니다. 그리고 또 병원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은 사후관리, 마취과 원장님 있는지 이 2가지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CCTV 확인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. 7번, 자가늑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? 저는 자가늑을 선택한 이유가 2가지가 있었는데요. 먼저 모양입니다. 일단 귀연골, 비중격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제 코가 원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모양이 굳어 있었으면 좋겠었어요. 처지지 않게.
이렇게 끝이 처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처음부터 늑으로 해야겠다, 단단한 늑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혔었어요. 왜냐면 주변에 코 수술을 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다양한 재료로 했거든요. 근데 늑으로 한 친구들이 모양이 가장 이뻤고요. 그리고 저는 원체 코가 짧다 보니까 원하는 코 모양을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어가지고 비중격이랑 자가늑 둘 중에 고민하다가 비중격은 이 코 안에 있는 연골이에요. 이 연골은 코를 열어봐야지 아는데 열었다가 너무 작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냥 안전빵으로 코끝 채울 때 좋은 늑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. 늑 중에서는 기증늑, 자가늑이 있는데 기증늑은 남의 늑연골을 쓰는 걸 말해요. 이거의 장점은 자가늑은 제 여기를 째서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에 있는 늑 연골을 채취해서 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가 아파요. 흉터도 남아요, 한쪽만. 근데 기증늑은 그런 흉터도 안 남고 안 아프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제 생체 조직을 쓰고 싶어가지고 자가늑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 자가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끝 처짐이 덜 하대요. 또 코끝이 처지면은 제 성격상 또 열어가지고 수술을 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또 열지 말고 그냥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이 코로 하게 되었습니다. 기증늑 아니고 자가늑한 이유, 이건 방금 말씀드렸는데 자가늑은 제 몸에서 나온 연골이니까 더 부작용이 덜 하지 않을까? 감염 위험도 적고 더 자연스럽게 제 몸에 흡수되면서 모양이 이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들어가지고 선택했습니다. 9번, 수술 후 부작용은 없었나요? 솔직히 저는 수술하고 나서 너무 붓고 막 피나고 이래가지고 이거 괜찮은 거 맞나?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한 이틀 차부터 괜찮은데 1일 차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, 진짜. 병원 가가지고 막 이러고 진짜 정신도 못 차리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게 1일차 가고 일주일차 가고 2주차 가고 이렇게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CT 검사하고 상담하고 붓기 관리 받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 없이 잘 회복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 관리 방법 말한 거 잘 듣고 뭐 먹지 말라는 거 다 듣고 비타민 같은 거 일주일까지 금지거든요. 그런 거 다 듣고 숙지해가지고 지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술, 담배 당연히 안 되고. 뼈나 연골이 빠지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저는 일단 수술하고 며칠 차까지였나? 일주일 차까지인가 앉아서 잤습니다. 그리고 수술 후에 옆으로 누우면 안 되거든요. 계속 똑바른 자세로 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코를 이렇게 건드리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코를 이렇게 비비거나 아니면은 코를 판다거나 이런 거를 안 하려고 진짜 노력을 했고 안경 착용 안 돼요. 병원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이렇게 붓기 마사지랑 이런 것도 많이 해줬습니다. 병원 정보는 어떻게 알아보셨나요? 솔직히 저는 병원 찾는 게 어려워가지고 바비톡, 강남언니, 그리고 지인 추천 이렇게 3가지를 통합해가지고 손품 8곳을 판 것 같습니다.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사실 때문에 고민되는데 후회 없으신가요? 저도 솔직히 손품만 3개월을 팔았어요. 3개월 동안 고민을 하고 진짜 많이 고민하고 한 수술입니다. 후회하면 어떡하지? 자연스럽지 않으면 어떡하지? 너무 뾰족하면 어떡하지? 이렇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고 제 얼굴에 맞는 코를 딱 이렇게 찾으니까 걱정을 덜었습니다. 지금은 진짜 만족스럽고 후회는 하나도 없어요.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?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병원에서 아이스팩을 주시거든요. 근데 이 아이스팩이 온찜질 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거를 계속 며칠 차까지는 냉찜질로 붓기를 빼주고 그 다음 멍 이제 올라왔을 때는 온찜질로 멍을 빼주고 이런 사후 관리를 계속 해줬고 병원에 검사하러 갈 때마다 붓기 레이저 같은 거 있거든요. 그런 레이저도 받아줬습니다. 재수술 방지를 위한 팁이 있을까요? 저는 병원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원하는 코 디자인을 좀 세세하게 어떤 부분이 올라왔으면 좋겠다,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. 저는 코끝 둥글게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해드렸어요. 코끝 뾰족한 게 너무 싫어가지고. 그리고 사후 관리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보고 나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조건 뭐 병원 추천 이런 것만 따르지 말고 본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고 그 이미지를 따라줄 수 있는 의사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코 수술과 턱끝 전진술을 같은 병원에서 하신 이유가 있나요? 저는 아무래도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빠른 회복이 필요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두 수술 다 같은 병원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대형 병원부터 다 찾아봤는데 마침 제가 찾아본 원장님이 두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셔가지고 한 번에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코랑 턱을 같이 하게 되면은 그 의사 선생님께서 조화를 더 잘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한 병원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둘 같이 하면 좀 할인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했습니다.
병원에서 수술 절개 부위 흉터 관리를 해주나요? 병원에서는 그 흉터 연고랑 이런 거를 다 처방해주거든요. 이런 거를 계속 바르고 뭐 햇빛에 노출하지 말아라 이런 주의사항도 다 말씀해주시기 때문에 지키면은 저도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. 이렇게. 자간흙 흉터는 어때요? 많이 티나나요? 제가 자간흙을 채취한 흉터는 여기 가슴, 오른쪽 가슴 위쪽에 있는데 아직 티나요. 저 가장 신경 쓰이는 부위는 여기입니다. 흉터. 이 흉터가 조금 티가 나요. 아직은. 근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조금 옅어진다고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흉터가 티가 납니다. 이게 테이핑 같은 걸 잘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잘 안 해줘가지고. 수술할 때 통증은 어땠나요? 수술할 때는 통증은 없었어요. 마취를 해가지고. 깨고 나서는 브이로그 참고해주세요. 이긴 어디지? 이건 뭐지? 계속 코에서 이상한 냄새 나고 여기에 기도삽관을 넣기 때문에 코가 너무 아파요. 이 목구멍이랑 편도가 너무 아프고 막 물도 못 먹게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. 네, 이렇게 오늘 코 수술 Q&A를 해보았는데요.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자신의 코 상태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만족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나는 꼭 코 수술이 하고 싶다라는 콩주님들 다시 한번 진짜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열심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 코 수술 그리고 턱끝 전진술에 대한 Q&A 풀어봤는데요.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을까요?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가짜 코와 함께 다양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